목동 재건축이 완성되면 노량진 뉴타운과 비교할 정도가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다른 느낌으로 봐요. 다른 느낌. 예,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을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은 뭐 입지적으로 가까우니까 강남에서. 강남도 뭐 가깝고 여의도도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 다 가깝잖아요. 이게 위치로 보면 다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로 보면 가깝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여기가 30억을 넘으려면 이 돈으로 30억을 갈까 하면 사실은 30억을 갈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노량진 뉴타운만에 30억을 넘는 수요를 일으키려면 여기만의 독보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컨셉이. 아. 그냥 뭐 교통 좋다라는 것만으로는 30억이 넘길 수가 없어요. 교통 좋은 데는 서울에 많아요. 왕십 뉴타운도 교통 엄청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교통만 보고 평가했을 때 문제. 그러니까 그걸 직접 그 동네를 가보고 동네 사군이나 상권 여러 가지 동네 느낌, 부자들이 끌릴만한 요소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유튜브 보면 뭐 몇십억 간다 이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혹할 수도 있고 업자들이 올린 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래야지 또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청량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입지로 교통이 다 지나가고 GTX 지나가고 해서 어마어마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안 비싸요, 생각보다. 그게 뭐냐면 실제 살아보면 그 정도 가치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30억 넘는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20억대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들어오는 한 9,000세대,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약간 언덕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군도 뭐 들어온다 생각을 저는 이제 학군이 들어온다 생각을 일단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학군이 그냥 뉴타운 들어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왕십 뉴타운도 들어왔고 마포도 들어오고 주변에 뉴타운들이 엄청 신길 뉴타운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학군이 생겼나요? 마포는 조금 생겼습니까? 생겼죠. 마포는 조금 생겼는데 거기는 약간 다른 개념인 게 그쪽에는 워낙 그 세대 수가 훨씬 많고 노량진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일단 들어왔고 학군이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학원가가 몇 개 생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학군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평균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밑으로 볼 수밖에. 왜냐면 입시 결과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의 장점은 뭐 학원가 이런 거는 왜냐면 주변에 뭐 고시원촌도 있고 무슨 고시 전문 뭐 학원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물리적으로 건물이 있다고 학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군이 생길 확률은 신길 뉴타운 되고 다 있었지만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보기. 물론 어느 정도 다닐 만한 초등학교 뭐 이런 데 생기긴 하겠죠. 근데 학원가도 어느 정도 생기긴 하겠지만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학원가가 생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생기기가 어렵다. 왜냐면 반포도 가깝고 목동도 너무 가까워요. 학군은 진짜 쉽게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잠실도 크게 안 생기는데요. 목동이 너무 가까워요. 좀 넘어가면 반포예요. 여기 생길 이유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학군이 생길 수 없는, 그러니까 입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현대 옆에 그냥 조그만 규모, 훨씬 조그만 규모, 그냥 롯데백화점 조그맣게 짓는다. 한 10분의 1 크기로 짓는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에 좋은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똑같이 보면 여기에 노량진에 큰 백화점이 생긴다라고 보면 수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좋은 큰 백화점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들어올까요, 여기? 여기 훨씬 좋은데. 더현대가 저기 국건이 있는데. 예, 얘보다 크게 짓지 않는 이상. 도로가 넓지 않으니까 이제 큰 학원가가 되려면 셔틀을 수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포도 큰 학원가가 생기지 못하는 이유가 학원가가 좀 있긴 하지만 큰 셔틀버스가 주차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큰 학군지가 생기려면 주변 학군 수요를 다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셔틀을 돌려야 되고 멀리서 셔틀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셔틀버스가 쭉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쭉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포도 전국구 마포 내에서는 가는 학군이긴 하지만 외곽에서 끌어당기기에는 그 정도 셔틀버스가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공간적으로 셔틀이 외곽을 빨아올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자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영상을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여기가 금액 입지가 좋지만 여기랑 비슷한 컨셉이 좀 많이 있어요. 마포도 있고 마포도 강남 빼고 여기보다 어떻게 보면 여의도도 입지는 비슷하고 이쪽은 이쪽은 더 가깝잖아요. 중구 쪽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상업시설 그리고 주변 인프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포가 훨씬 좋긴 하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포는 막 생긴 뉴타운이 아니라 뉴타운이 생겼지만 아현 뭐 다 생겼지만 원래는 여기 마포역 부근 쪽으로 공덕 부근 해가지고 원래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부터 맛집도 워낙 많이 있고 주변 인프라가 이렇게 잘 돼 있고 한 건데 노량진 뉴타운은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히 교통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량진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이 동네 좋다. 깔쌈하다. 예. 노량진은 학군을 제외하고 그리고 학원가도 있고
좋은 학군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학원가가 몰려 있고, 근데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학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9,000세대, 만세대가 동시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2,000세대, 1,000세대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000세대 들어와 있어. 그럼 학원가가 생길까요? 다 완성이 돼야지 9,000세대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왜냐면 격차가 10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잖아요. 2,000세대, 3,000세대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인구수는 더 줄고, 그러면 이 학원들이 버틸 수 있냐? 미래를 보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당장 적자가 나는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조금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막 생각만큼 교통이 좋다고 막 들어오는 느낌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목동과 노량진은 컨셉은 다르다. 컨셉이 다르고 수요가 다르고, 여기는 이제 경쟁하는 교통이 좋은 컨셉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여기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노량진 안 가도 여의도 출근한다고 마포 가도 되잖아요. 마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흑성 뉴타운 가도 되고, 강남이 가까운 게 필요하면 흑성을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가성비를 원한다면 그 신길 뉴타운을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왕십리를 가도 되고, 갈 수 있는 대체지들이 많이 있는데 희소성을 봐야 되는 거죠. 교통이 좋고 더 비싸면 이제 강북 쪽 중심이 제일 비싸야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사실은 제일 비싸는 거는 이쪽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야죠. 다 중심인데요. 다 중심이잖아요. 왕십리라든지 청량리라든지. 훨씬 비싸야죠. 근데 비싸지 못한 이유는 인프라, 학군, 그리고 부자들을 끌릴 만한 요소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산이 이제 30억 이상인 분들은 30억을 넘기려면 이런 걸 다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송파도 넘어서야 되고, 올파포도 넘어서야 되고, 그쵸? 그러네. 올파포 생각하니까 또. 예.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잖아요. 올파포하고 노량진 뉴타운 간다. 그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노량진을 가면 노량진이 26억을 넘길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노량진 가야지라고 하면 26억이 넘는 거고, 그 중에서 반반이라면 26억 정도가 되는 거고, 10명 중에 7명이 올파포가 좋지라고 한다면 24억 아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의도 20평대 예. vs 예. 목동 30평대. 예. 왜냐면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이 비슷한 컨셉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죠. 왜냐면 상담하시는 분 거의 이거예요. 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여의도가 수익률은 더 좋다. 목동도 지분도 좋지만 여의도는 좀 다른 급지라 생각. 그러니까 더 부자들이 끌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슈퍼 리치들이 끌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수동 이런 데와 비교해서도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성수동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똑같이 옮겨놓는다면, 고급 하이엔드를 옮겨놓는다면 저는 뭐 성수동보다 나쁠 거라 생각, 입지적으로. 왜냐면 한강공원은 훨씬 좋게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여의도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가 없어요. 주상복합들, 오래된 주상복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입지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 사실은 학군이 필요 없는 슈퍼 리치들 입장에서는 한강뷰가 나오고, 그리고 금융 고급 일자들이 몰려있고, 거기는 얼마나 부자들이 많겠어요. 거기는 그 증권회사나 금융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부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여의도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강남도 멀지 않고, 직장이 코앞이고. 그리고 한강공원 운동하기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제 진짜 부자라 생각한다면 한강병원, 공원, 주변에 이제 인프라 쾌적성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빠글빠글한 데보다는 여유있게 공원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강공원이 사실은 여의도가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강공원 중에 제일 좋은 공원이 여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의도 반포도 있고 뭐 잠시도 있고 하지만 여의도를 못 따라가요. 크기나 전체적인 퀄리티나 그래요? 수준들이, 규모나. 왜냐면 여의도가 제일 크잖아요. 여의도는 두께가 두껍잖아요. 두께가. 예, 규모가 크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이촌하고 보시면 두껍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별 뭐가 없어요. 항공권 가도 휑합니다. 근데 여기는 엄청 조경이 잘 돼 있죠. 음악 노래 나오는 분수부터 무슨 뭐부터 엄청나게 행사도 엄청 많아요. 무슨 프리마켓부터 무슨 행사, 여기도 무슨 밤섬 무슨 행사, 뭐 공연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잘 돼 있고 자전거 도로 잘 돼 있는데 여기만 가도 조금 사실은 개발이 안 돼 있죠. 그냥 전국구 한강공원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거고, 한강공원 만약 간다 그러면 이촌도 한강공원 가겠어요? 만약 여기서 한강공원 우리 나들이 갈까 그러면 이촌 한강공원 가겠어요? 안 가죠. 여기도 갈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저희가 약간 규모가 틀리죠.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게 좀 다릅니다. 여기 뭔가 없잖아요. 이쪽도 있는데 숨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없잖아요. 시설들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반포는 잘 돼 있는 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1등은 여의도가 가장 잘 돼 있고, 또 여기도 연결도 돼 있어요. 생태공원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 타러 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목동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로 타면 30분 걸리거든요. 이 코스가 엄청나요. 목동에 다니면. 이쪽으로 목동에서도 이렇게 안양천이 있잖아요. 네. 여기 가깝잖아요. 여기서 뚝 나가면 안양천까지 가요. 한 5분이면 갑니다. 여기서부터 다 자전거 도로예요.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선유도공원은 한 15분이면 가고, 그런데 여의도를 저는 가족끼리 여의도, 선유도공원, 그리고 더 멀리 갈 때도 이제 노들섬까지도 저는 갑니다. 노들섬까지도 자전거 타고 갑니다.
재밌어요. 한강 보면서 이게 쾌적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가 굉장히 좋은 입지여서 수익성은 굉장히 좋다. 목동부터 좋다라고 보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까 그 여러 요인 때문에. 한강변, 분당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또 아까 압구정이 가졌던 그런 것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단 통합은 아니라는 거.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압구정보다는 덜 복잡하지만 여러 요소들이 있고 연세 받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같은 금액이면 20평대 사기 쉽지가 않아요. 실거주 하기가 더 어렵죠. 또 자녀가 없으면 상관없이 자녀가 있으면 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제약 요건이 더 많다 여의도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늦거든요. 전체적으로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그걸 견딜 수 있다면 수익성으로는 더 좋고 목동 갔다가 나중에 여의도 한번 갈아타는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또 돈이 또 들잖아요. 그거를 생각 안 한다면 그냥 한 번에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무주택자다. 예.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예. 올해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5천만 원 있으시면 네. 꼭 뭘 해야 된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애매한 걸 할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면 무조건 막 뭘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안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점을 쌓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 근데 뭔가를 좀 해야 된다면 공격적으로 뭔가 너무 가점 기다려도 어차피 청약되기도 어렵고 돈 모으는 속도도 한계가 있어서 빨리 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뭘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조금 핵심지의 아파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핵심지 아파트. 그러니까 역세권에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는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안 올랐어요, 오피스텔은요. 그냥 저는 이제 느낌입니다. 이게 뭐 투자로 막 풋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기 좋은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선입견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생활 교통도 좋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외관은 아파트랑 똑같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갭이 좀 적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놓으셔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규제가 풀리면 아파트에 포함이 안 된다면 주택수에. 예, 포함이 안 된다면 의미 있는 상승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설픈 아예 구축, 재건축, 리모델링도 되지 않는 그런 거 5천원 사시는 것보다는 지방의 수도권 중에 재건축, 리모델링 불가능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5천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조금 입지가 괜찮은 곳에 아파트 텔에 타서 안 오르면 그냥 거주하면 되고 내가. 그러니까 지방 구축 갭 투자보다는 서울 역세권 예. 아파트는 낫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50만 원으로도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잘 찾아보시면 수도권 쪽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1억 언더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의 신축 중에서 갭 5천 1억 미만도 좀 있어요. 근데 교통 호재가 있거나 조금 이제 살기 괜찮은 그런 것들도 올 수 있습니다.